이제 지금 이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속에서 다시 정치인들이 정권 한번 잡겠다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달겠다고 지역에서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에만 공천 신청하고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에만 공천 신청하고 충청도에 가면 자민련에만 공천 신청해서 그래서 백지 하나 달아서 편안하게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제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제게 성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게 승리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죄악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또다시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한 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선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2일 부산 북방서울 지역의 합동연설회장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곧바로 한나라당의 허태열 후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허 후보의 이날 연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됐습니다. 허 후보는 먼저 청중들을 향해 요즘 살림살이가 나아지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자 허 후보는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스스로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곧바로 허 후보의 준비된 지역감정 발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요직에 부산 출신이 없다. 몇몇 사람이 눈에 띄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한다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허태열 후보의 발언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수완이 있어도 이젠 다 틀렸다.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비굴하게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허 후보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허태열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장과 충북지사를 지낸 정통 내무관료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치가 돼야 안 됩니다. 뭐 감정을 거스려, 지역 감정 거스리고 호남이다 경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조상 후손들한테 우리가 얼굴을 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교육을 할 거냐 이 말이야. 이리가 자꾸 정치 뭐 정치한 놈들 나쁘다 뭐 하다 우리 스스로가 이리가 하루 되나 이 말이야. 많이 이제 그 지역 감정을 갖다 저쪽에서는 그 허태열 씨는 유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저쪽에 지금 현 정권에서 너무 그게 없게 성의 없게 부산을 대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서 그 뭐 이거 많이 그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불만이죠. 안 그래요? 이제 뭐 지역 감정 없애자는 지가 언젠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또 지역 감정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는 건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 DJ 정부로 이래가지고 그 상당히 부산이 다른 어떤 6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저하됐다. 심지어는 후퇴되기까지도 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1차 합동유세 이후 평온한 듯 보였던 부산 북강서울 지역구의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태열 후보의 강력한 지역감정 발언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부산 시민들이었다. 앞으로 여기 젊은이들이 이제 잘못하면 전라도 사람 종으로 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에? 그 말을 했는데 반대로 바꿔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면 종으로 두고 살았느냐? 종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봤던 것 아니에요. 호남 사람을.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참고 있습니다. 길을 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야, 전라도 놈들, 전라도 대통령 되니까 기 피고 다닌다. 이 소리 들을까 봐서 오히려 어디 잘 나타나도 안 옵니다. 인구 비대가 이쪽에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 감정으로 이렇게 나야 표가 더 나오죠. 똑같은 인구 같으면 해봐야 필요 없는데 아무래도 뭐 지역 감정에서 조장해보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어제도 누가 와서 찍지 마라 하더라고. 왜 찍지 말라냐? 김대중이 도와주니까 찍지 마라 하던데. 잘했건 못했건 그냥 깔아뭉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탑뉴스를 떠올렸어요. 탑뉴스로 나왔네. 중앙 언론뿐 아니라 지역 신문사까지 허태열 후보의 지역 감정 조장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당연히 호재여야 할 사안을 놓고도 참모들의 득실 계산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세게 불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 하나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나쁜 악영향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두 가지 양측면이 존재를 하는 게 양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진짜 판단하기 힘든 문제긴 해요. 왜냐면 부산의 정서랑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하나의 부산 정서거든. 맞는 말 했네. 그런 거잖아. 이런 게 또 부산의 하나의 정서야. 그 정서가 진짜 우리에게는 힘든 정서인데, 우리가 이 텔레비 나온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부산 정서는 정서지 논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이래에서 저질 발언을 했다가 아니라 정서로 욕만 하고 댕긴데, 허태열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태열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팩트로 전하는 거죠. 어제 아홉시뉴스 보셨습니까? 아직도 이런 후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있는데. 내용을 멘트를 그대로 옮기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걸 왜 전하냐? 왜냐하면 내용은 그럼 그렇게 왜 그걸 우리가 전해? 공감을 불러일으켰어. 불러일으키고 말이라는 게 한 사람 딱 건너가 버리면은 말은 이 앞뒤는 딱 빠져버리고 그것만 그 팩트만 나돌아다니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을 여태까지 매 맞고 당했어. 10년이야 10년. 왜? 그 얘기만 들으면 나를 그냥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 그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이신공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거관정이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당신들의 논리대로 하면 전라도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 점에서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처신해라. 결코 내가 매 책임지고 당신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쪽에서의 전술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 투표를 앞두고서 우리 95년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욕하는 홍보 흑색 선전물이 아니에요. 전라도 우체국 소인 다 찍혀가지고 요번에 노무현이 찍어서 이 정권 안정됩시다 하면 우리한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충분히 예상해야 되거든요. 있을 거라고. 황토방에서 밤을 새우면서 다른 지역은 전부 한 나라인데 왜 여기만 전라도를 지지하는 이거 전라민국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악성눈을 터뜨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강서 사람은 아니더래요. 노무현 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통령? 예, 부대통령. 예, 네. 노무현 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한 달에 10만 원 받고 관리비 8만 원 내거나 2만 원 갖고 이리저리 잡채내고 한 달에 3천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나라가 이 정권이 노 부통령이 우리 공부 해준 게 뭐냐라고 막 저거 하니까 우리 펜을 들고 있는 우리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 두 사람이 바로 막 날라와고 막 강주민국이고 사람 모여가 있으면 이거 강주민국이고 우리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하는 지역 감정의 망령들. 사실이 달라? 식당에 우리 사람들 모여 있는데 얘도 강주 시민들 맞네 이제 이래 된대. 그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게 사오는 가장 첫 번째 명분이 뭐냐면 동서화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저희들의 어떤 지역 감정 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오히려 지역 감정이 자꾸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좀 열세다, 어쨌든 우리한테 불리하다 어떤 그런 판단 속에서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밀리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전라도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논리가 정말로 그 아주 어떤 치졸한 너무나 어떤 악랄한 어떤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쳐내고 저들의 그 활동가들을 갖다가 뭔가 발을 묶을 수 있다면은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감정이란 괴물을 이겨낼 무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노무현의 당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열어보려는 전사들의 꿈은 지금 아득한 어둠의 벽 속에 갇혀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사무실입니다. 저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전화 홍보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는 물론 지역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선거 전의 전위대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거거든요. 땅을 많이 거론을 하시네. 확실히. 그러니까 죽어도 사람은 똑똑한데 죽어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못 찍어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김대중 당이라서. 예, 김대중 당이라서. 사람은 좋은데 여당 김대중이기 때문에 안 보내겠다. 근데 노무현이 될 거라고는 이야기하네요. 본인이 여기 참 골치 아프다. 또 왔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선거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안녕하세요. 1차 합동 요새 이후 우리와는 달리 도시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그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싹쓸이 해보가 일이 안 됩니다. 싹쓸이 해갖고는 일이 안 되고. 공격. 진짜. 여당도 할 일이 많거든요. 길 꽉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욕만 많이 한다고 이 협조가 잘 됩니까? 받을 건 받고.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3년간 가고 어쨌든 3년이면 끝날 정권에 대해서 물미자 그런다고 부산에 일이라도 할 사람 한둘 있을까 말까 한 사람 다 발목 잡아버리고 밀어내버리면 그 정치판이 내가 싸움만 하냐 이러는데 그 싸움 안 날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서로 정부 욕 잘하기 경쟁 아닙니까? 정부 욕만 잘하면 지지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바뀌어. 사람 하나 좀 키워주십시오. 이제 그거 말고 그만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만 기분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네, 이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마이소. 대한민국 1급의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이가요. 강서에 저 어디 가도 1급 대우를 받습니다. 딱 강서오니까 무슨 이게 잔치집 강아지 대접 비슷하게 이래 하는데 한번 밀어주고 있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8개월 전 부산에 내려올 때부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며 공을 들여온 터라 이제 막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민심의 돌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맞는데 내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종로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그 옛날 신하는 비록 버림받았을 때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었다. 오늘날 유권자들이 군주의 자리에 올라있다. 종로에서 출마하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현대판 신하. 오늘날 정치인의 숙명이 아니겠는가. 그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언론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강력한 지역 정서에 의존한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의 선거 전략은 민심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허태열이가 대우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달성을 만들고 문제를 떠나서 바로 400만 시민 여러분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민주당은 전라도 정권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키웠고 전라도 사람이 지지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나라당은 부산 시민이 키웠고 부산 시민이 사랑하고 부산 시민이 지지한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당에 정권을 내줬더니 그날부터 우리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부산의 정당 한나라당의 정당을 세워야 부산 경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인물보다는 당을. 노무현 대 허태열의 싸움이 아니다. DJ 대 부산 정서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허 후보 진영의 확고부동한 필승 전략이었다. 국민들이 더 경기를 가지시고 다음 년반 뒤에 반드시 이 나라에 우리 한나라 정권 세워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나라당 쪽으로 결집돼가는 농촌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땅깨가 떴다. 상품이 최고잖느냐. 땅깨란 직접 지역 유권자들과 부딪히면서 지지층을 만들어가는 선거운동원을 지칭하는 은어다. 찌기다지가 필요 없다니까요. 부산의 민주당 지지층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은 다른 지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했고 그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지지 기반이 갑자기 와해되는 곡절만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소속으로만 나왔어도 내가 무소속만 나왔어도 내 집 미래 안 했을긴데.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의 노무현이야 이거야. 우리 강서 주민들은 지금 그런데 그냥 노무현을 지지하면 안 돼.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 할 게 아니고 우리 지금은 이어서 강서에 어떤 한 사람이 대농을 한다 해서 그 사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농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 잘 모르지만 나는 농업 정책을 잘 모르는데 우리 영감 생각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혹시 이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물을 보고 논문을 보면 지금 제일 책임자가 누구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한 7, 80% 90% 정도는 노영님 지금 지지를 하거든. 그런데 네 편은 어떻게 찍으려고 하지? 편을 생각해보고 막 편을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그랬다. 편을 생각해보기는 그 사람 지지하면 그 사람 당연히 지게 될 거야. 그래 지금도 지기는데 지금 삼성 쳐봐라. 그 김영삼이가 얼마나 더 하려고 유치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삼성 지기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되기고 부산지기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는데 그러고 또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매스컴에서 자꾸 우리 강서마 앞서간다. 예, 앞서간다 하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지금 사촌 형님들이 6명이 있거든요. 우리 집 전화오면서 전화와가지고
너는 그거 지금은 안 된다. 내 절대 재산고 뭐고 안 가르치다. 안 가르치다 간다. 야, 나 그 너무 이야기 내렸더만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사임한테도 그런 전화가 집안 형님들이 다 지는데 너희도 전화 이러합니까? 참 놀랄일이네. 이 지역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이래 좀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애국심에서 이 지역 발전이 양심이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차원에서 저런 사람은 국회 보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지역 정치의 발목이 묶여갖고 두 분 딸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끈질긴 설득이 다시 시작되고 고집은 또 고집은 셉니다. 한편 강서의 다른 지역에선 이색적인 땅개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2년 반으로 주인공은 70을 훌쩍 넘긴 강서 토박이 김의재 할머니. 노무현은 노무현이 지금 6개월 돼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인 노무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삼성 다 했지.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노후보로 해줘야 돼. 근데 하다면 다 인사할게. 노후보 해주면 전라도 와 전라도 와 전라도 대중이면 전라도 아니에요. 그 전라도인데 전라도가 뭐 사람 잡나? 이거 사람 잡는다. 그럼 사람 잡 점성되게. 전라도서 잘 못하나? 지금 나는 보니까네 김영삼이 어딨난 거 설거지하나 요번도 싶었던데 내 혼자 생각하니까 안 그러나? 동서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전라도 가면 지금 개발한다고 경계 그거 하고 지금 영남 지방에 단풍초록이 노는 파인데 그건 단풍초록은 못 구해서 지금 전라도는 또 김대중이 그만 욕 안 봤나? 욕 봤으면 그럼 지금 5년까지 하는 걸 두고 봐야 될 거다 이거. 그래 너무 어떻게 줘야 된다. 이거 어때? 집에 소가 5푸제 네 포네 네포 딱 적어놔. 알았나? 아프다.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하여튼 이 정부부터가 시호가 내가 저 상품이 하고 갔는데 돈이 없던 대로 가진 데가 있더라고. 가서 손이 그 다음에 그래 그거 참 놀랬다 그래.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안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가 노래가 지명을 하고 왔는데 그떡 찍고 나서 그냥 뒤다보고 자꾸 이게 내가 잘못 이래 되더라고요. 내 손이 시기더라. 아이고 대등기다. 그래. 투표장에 갔더니 손가락이 제일 먼저 알아서 시키더라는 고백. 이것이 30년 넘게 물들어온 지역주의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다. 엄마 잘 씻었어 이렇게. 뭐 전라도지 뭐시 어떻게 해서 전라도 아니다. 전라도도 우리가 찍어내준 사람이 전라도고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지금 뭐 다 했나? 아주 3년 가까이 남았으니 하는 거로 보고 전라도 뭐 잘못했나? 한겸 자기 고장에 몰라 조금 뭐 어떻게 했는가 그건 내라도 안 하겠나? 그래 싸우는 게 그래서 아이고 어리네 20대 내 한자 소리. 어린애들 싸움하도 못한 지역주의를 그 똑똑하다는 정치인들이 왜 끌탕을 해야 되는지 김 할머니로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복지관에 갔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금곡동 유세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 취객이 발언을 신청하며 마이크 앞으로 뛰어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물은 이빠인데 당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노선이 정리한다 이거야. 찍어주고 싶지만은 당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노 선생님이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정부에서 이거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떠들어봐라 이거야. 난 무소속이다. 그러면 무소속이 당그래가지고 정권을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의원의 YS 배신, 더구나 DJ당으로의 변신에 대한 분노.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이 중년의 사내는 노 의원에 대한 부산 민심의 실망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듯이 YS 또한 절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김대중을 따라갔느냐
YS를 따라갔느냐 누구를 안 따라갔느냐 하는 것으로서 한 정치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매 시기 저는 제대로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시대 당선을 위해 당을 바꾸거나 무소속이 되는 순간 노무현의 전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이 사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안 따라갔지만 그러나 어디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민이라 일개 시민인데 너무 멋져요. 참 인권도 하고 변호사 출입 부산상공을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강김씨라면 김대중인데 안 가야지? 토론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토론 한번 해주시죠. 저는 관심이 없어서 많아. 503도 같은 503도 저 101호입니다. 그 순간 그를 잡아끄는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한 아주머니의 즉석 제안.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답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소식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저는 노무현을 좋아합니다. 예. 저는 노무현 씨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와 아저씨 사이에 벌어진 노상 정치 토론. 왜 민주당 갔는데 그러네. 그건 김대중 씨한테 뜻이 맞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김대중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습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제가 김대중은 여기가 한계고 저는 거기가 한계고. 일본의 국민의 4만 그러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시각만큼이나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63번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떳떳하고 진짜 국민을 위하면 무소속 나가 서민을 내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서 1대1아. 왜 민주당 김대중이 밑에 갔나 이겁니다. 예. 하필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전라도 당이라서 싫다 하는데 그 전라도 당을 저는 전라도라고 싫어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지금 부산 사람들 당이 싫다는 이유는 그게 김대중 나중에 지역 감정을 따라서 하지면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네. 왜 좋아요? 근데 아저씨는 저 실은 처음 뵀거든요. 그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 제 신랑이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현님의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는 이유가 하늘이 미치겠네. 한쪽에 당이 있네 내면적으로. 아니지. 제가 그러는 거는 아니면 된다고 요. 전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여기 살면 당연히 부산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호적상으로는 전라도거든요. 제가 달라보이소. 예, 아니 호적상으로는 전라도입니다. 잘해봐. 부산 근데 말씨는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부산 말씨를 크거든요. 전라도 나쁘다는 거 아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전라도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정치인들이 만드는 그 전라도 그렇지. 호남 이것 때문에 전남 호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내 아이가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좋고 나도 옛날 지금 다닐 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많아. 우리 모든 사람들 전라도 있고 우리 재미도 전라도 있고 그런 사람 있다. 나쁜 사람 아니다고요. 문 높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전라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풍토가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 아이는 중간에 붕 떠냅니다. 여기서는 부산 사람이고 저건 전라도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호적상으로 갔을 때 전라도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쟤는 본적 보면 전라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상도에서 전라도 취급받아야 돼. 나쁜 사람 아니다고요. 문 높은 근데 전라도에 갔을 때는 쟤는 부산 말씨를 쓰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서 부산 말씨를 쓰기 때문에 쟤는 경상도에라고 경상도에 취급을 받아야 돼요. 흥분하지 말고. 전 그래서 이거 지역 문제 타파야 되거든요. 그래, 어머니. 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노무현 진짜 멋져.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놓여진 지역의 벽. 그 증오의 강을 만든 정치는 그녀에게,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선거가 중반전에 이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특히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뒤지고 있는 선거구를 사수하기 위한 중앙당의 관심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은 동남은행을 퇴출시키고 삼성자동차를 도산시키고 엉터리 한일어 협정으로 부산의 수산업을 쑥대밭을 만들고 무자비한 인사차별 등등 부산을 홀대하고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부산 죽이기 정책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은 한나라당을 압승시킴으로써
김대중 정권으로 하여금 부산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등골이 오싹하도록 깨우쳐주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동진정책은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제국이 군대를 가지고 구라파를 점령할 때 그것이 바로 동진정책이었습니다. 이 동진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영남을 소수의 호남 정권이 지배하겠다는 그러한 고약한 발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진정책의 거점이 북강서을 이곳입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교도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팔 소매 다 걷어붙이고 이 선거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강서을의 선거는 우리 허태열 의원과 노무현 의원의 선거가 아니라 허태열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선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옳죠? 우리는 효력 있는 정당이 옳시다. 우리는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당당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허태열 동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 이기고 그 힘을 바탕으로 2년 반 뒤에 정권을 되찾아와 이 비틀어진 국권을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3천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이날 정당 연설회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당 북강서울 지구당엔 한 장의 전원 통신문이 접수됐다. 중앙당 차원의 정당 연설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노무현 캠프로서는 기존의 정당 연설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가수 김혜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네 놀이터에 마련된 노무현 후보의 정당 연설회장은 순식간에 몰려든 인파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종교보다 깊고 혈연보다 짙게 뿌리 박힌 집단 정서와 맞선다는 것. 그것은 초인적인 인내와 신과 같은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확실한 정치인임을 역사와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큰 일꾼, 한국 정치의 새 희망.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이번 노무현입니다. 이번에는 허태열 후보는 지난번 합동유세에서 노무현은 떨어져야 된다. 왜? 이 정권을 실패하기 위해서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17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7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17명 다 떨어져야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됩니까? 60%만 찍어줘도 60%만 한나라당이 당선돼도 이 정권을 심판하고도 남습니다. 싹쓸이해서 이 정권 심판하면 부산 경제 살아납니까? 부산에도 여야를 만들어야 돼.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중앙정권이 어느 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심부름한 사람은 항상 몇 사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 3지는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만들어 갑시다. 비공개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노무현 후보가 36.9%, 허태열 후보가 24.2%, 무려 12%나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는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들은 일제히 노무현 후보의 근소한 우위 또는 안정적 우세를 전망하고 있었다. 선거 초반 40%에 이르던 부동표가 10% 선까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신뢰도는 더욱 높았다. 여러 난간에 이게 좀 이래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호남당, 어느 당 가면은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을 보고 똑하고 확실한 인물, 그런 보고 찍어야지. 제 생각으로는 노무현 씨가 했으면 싶어요. 민주당에 노무현이가 되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어차피 전라도 쪽에서는 타당은 아예 안 될 거고 이런 쪽이 이제 하나 대무로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서도 저쪽 쪽에서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내 고향 부산이 어려울 때 나라도 내려와서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과연 30년 동안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국민 주권을 모독해온 지역주의 벽이 이곳 부산으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인가. 지역 간 증오와 대립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고 불화와 분열이 정치의 필수적 조건이 되어버리는 동안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은 얼마나 많은 퇴행과 후진을 거듭했는가. 이들이 노무현에게 보내는 박수는 민주당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노무현이란 매개를 통해 화합과 새 시대를 열자는 뜨거운 열망이라고 해야 옳았다.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노무현과 함께하는 정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모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 세 번째 선거. 그러나 이번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유효 투표 성향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확실히 3% 정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을 때 5%까지. 근데 지금은 더 높게 나오거나 최소한 동률은 돼요. 부산시장 선거 때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었다며. 그때는 다르지. 그때는 다르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운동원이 200명 돼가지고 조직은 하나도 없고 이 동네 가고 집회하고 이 동네 가고 집회하고 그것밖에 없었고. 바람이었지. 강서구에는 이 큰 강서구에 강서구 쪽 앞에서 집회하면 한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때 우리 여론조사실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 말고는 다른 사람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요즘 들어서는 걱정 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지금 말했다.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몇 번 지나갔다 갔다 하는 거라. 불안해. 계속 불안해. 배포가 약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긴장감. 약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길 거예요. 예. 걱정 안 해도 이길 것 같아요. 여한 없이 최선을 다했고 과학적 조사에서도 승리를 예견해 주었지만 한자락의 미소도 그들에겐 힘겨웠다. 20대에서 한 30% 투표하면 너 질걸? 좋은 얘기네. 그게 겁나는 거지, 소위. 좋은 얘기네. 그거는 진짜 근데 어쩔 때는 막 확실히 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진짜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래요. 큰 변수만 없다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뒷덜미를 붙들고 있는 왠지 모를 불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중.
코를 맞대고 있는 천당과 지옥. 그들의 넘나들이는 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래 하자고. 남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정상은 주요 의제인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남북 간 협력 방안 합의에 매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 협력과 공존, 공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선거에 악용하는 이 매국 정권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기호이번 노무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이번 노무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번 헌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1번 헌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의 열기. 단 한 사람의 표심이라도 붙잡으려는 각 진영의 몸부림이 뜨겁다. 북구 발전, 경복동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선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문정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재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노 정치인의 발걸음도 마지막 여정을 향해 바쁘기만 하고,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는 이웃 지역구 정영근 의원의 지원을 받아 마지막 세몰이에 나섰다. 부산의 아들, DJ 저격수로 명성을 날린 정영근 의원의 인기는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무색해 하는 것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노리고 있는 정 의원은 그동안 허태열 후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우인입니다.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 민족적 복음이 대세를 바꿀 만큼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진 않았다. 부동층이 늘었다는 변화를 빼곤 거리에서 부딪히는 유권자들의 체감 온도도 다행히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그냥 가지 마.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보아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싸움이었다. 내는 아까 만졌어. 저보다 소리가 다시래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죠. 예, 너도 활동을 많이. 또 갖다가 만드는 그럼 됩니까? 된다 이게. 대초 되기를. 됩니다. 아예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댕깁니다. 예. 네, 확실합니다.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감수 참 맛있네요.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해요. 21세기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입니다. 동가서 나아가 남과 북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기자들 인터뷰가 3가지가 들어온다고. 소감, 선거 결과, 의미, 그다음에 향후 계획. 사실이었다. 부산에서 벌어질 역사적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인터뷰 스케줄을 잡으려는 언론사들의 요청이 미리부터 쇄도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섣불리 승리를 과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낙선의 징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저희도 20개 내가 주문해놨어. 12시에 해서 방송 확정되면 그거 하라고. 옛 지역구이던 종로에서 지인들의 당선 축하 떡이 도착하고 더불어 지구당의 분위기는 설레임으로 출렁거렸다. 우리 지역구 유권자의 60%는 정영근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정영근을 잡아간다는 판에 참 언제 또 지역 감정에 돌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호재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탁 터지니까 또 우린 걱정해야 되는, 예?
성명서 낼까 말까. 성명서 낼까 말까 진짜. 예? 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우리 정말 부산에서 그동안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한 번도 못 이겨봤거든요. 시장 선거에까지 12년 동안 내일 이기면은 이제 부산에도 명실상부하게 선거를 이겨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야당으로서 지역 감정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상당히 아마 사람들은 난 자신감을 가질 거라고 보지. 그래서 만약에 노회원이 당선된다면 큰 힘이 실리기도 하겠지만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아 정도로 걸어도 되는구나, 난 그런 희망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래 맞아 부산 북강 서울에서 노무현이가 기가 막힌 표차로 당선이 됐대.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이야. 우리나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내일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밤 북구 덕천 로타리 야간 유세.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확인이라도 하듯 몰려든 지지자와 시민들의 연으로 거리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운동원이라도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잃어버리고 있어. 9시 뉴스에 매일 얼굴 나오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신문 일면에 매일 사진 크게 나온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부마 항쟁 때처럼 지금도 공장에서 시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엌에서 차가운 손을 찬물에 담그고 사는 그 수많은 민중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내일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서 동서화합을 이루는 큰 정치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고 발전 책임지기 힘들어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니 쉬지 않고 달린다. 우리들의 큰 희망 노무현이 있어요.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을 지역 간 대결로 교묘히 호도했고 87년 양진 분열로 깊어진 지역주의는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의 숭고한 희생을 치졸한 지역 이기주의, 망국적 분열주의로 바꿔놓지 않았는가. 반TJ 정서의 본거지 한나라당의 아성 부산. 이 부산의 밤하늘로 울려 퍼지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 그것은 증오와 불신뿐인 가난한 지역 감정을 이제는 쓸어버리겠다는 부산 시민들의 작은 반정이었고 혁명이었다. 오늘 비로소 제가 부산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확신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처음 내가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닥쳐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모두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나서서 뛰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벽이 이렇게 두터운 것인가 정말 몇 번이나 좌절을 느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중에서 제게 용기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아무도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당신의 선택은 옳다. 이기든 지든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나서주셨던 시민 여러분들, 지금도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저의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 왜 거기를 돕느냐? 너 부산 사람 아니냐? 나는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시고 나서서 노무현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지지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저 노무현이가 국회의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무현인 하나를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제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제게 성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게 승리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호, 그들의 열망, 그것은 한국 정치의 체념과 절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어버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애국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자 허태열입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부산 경제를 회생시켜 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끝났다.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거부한 대안은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승부의 세계가 늘 그렇듯 승자의 화려한 등장 뒤엔 패자의 쓸쓸한 퇴장이 있을 것. 한마디만 할까요? 부산 사람들이 정말 너무했습니다. 부산 사람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부산 사람들이 너무했습니다. 노무현의 패배, 그 아쉬움이 남긴 여운은 길고도 짙었다. 이 정도로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인물론 자체에 기대를 많이 그런 거죠. 실제로 기자가 봤을 때도 그거는 인물론으로 즉 정서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북광설의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경쟁력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 또 개인적인 캐릭터도 좋고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실패한 걸로 나타났죠. 저도 처음에는 개표 결과 나오자마자는 그렇게 많이 개인적으로는 섭섭함을 좀 느꼈어요. 부산 사람들에 대한 투표 행태에 대한.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고 봐요. 현 정권이 기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국 운영을 제대로 못해왔고 또 부산 민심을 혹은 영남 정서를 다독거리지 못한 부분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까지야 저는 생각을 물론 안 했었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 수준의 현실이 이렇다, 그런 참담함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모르겠어요.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참 우리 잘 뭉쳤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디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도전이 없다면은 우리가 비약을 못 합니다. 결국 늘 그대로 머물고 마는 건데, 그런 도전하는 자가 노무현뿐만 아니라 더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개인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게 또 불행만 아닙니다. 또 길게 보면은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서 어떤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치 당선된 거 이상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그런 희망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남 출신의 소위 엘리트들, 서울에 상주하는, 서울을 근거로 하는 호남 출신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지역을 볼모로 자기 영향력 확대의 싸움이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결국 어떤 특정 공직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고, 그걸 통한 자기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 지역민들이 이용당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은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이미 학습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게 아까 내면화됐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아주 몸에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노무현 씨 같은 그런 어떤 시도들이 감히 누가 시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노무현 씨 같죠. 노무현 씨 같은 경우도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다 지역 감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고 전공법으로 지역주의를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도 어떻게 회피하거나 이용하거나 그 뒤에 숨을 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국민들한테 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100일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한때 그런 꿈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봤다는 거, 저 사람이 저기 가서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이런 충족되지 않은 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시로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 실패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애석해하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게 일종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역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이 혼탁한 선거판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아니냐. 배타적인 집단 정서에 불을 붙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 보스니아라든가 이 코소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이 민족적 이질성 혹은 종교적인 이질성, 이걸 근거로 해서 배타적인 집단 정서 같은 걸 만들어내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이 자기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배타적인 집단주의, 집단 정서, 이런 것을 완화하고 서로 배척하는 두 집단 사이를 융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집단 정서에 비춰보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역풍을 안고 가는 건데, 여기에 도전해봤다. 난파했죠. 저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노무현 후보라는 사람이 했던 시도는 비록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시도 그 자체로서 굉장히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거였다. 그렇게 보죠. (21세기) 첫 국회. 각자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광의 얼굴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충성을 서약했다. 21세기 첫 국회, 오로지 밤을 새워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새천년을 이끌어갈 비전과 희망의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증오와 분열, 위선과 변절로 얼룩진 절망의 의미로 남을 것인가? 어쩌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들의 욕망을 위해 우리 모두의 꿈을 희생시키는 추악한 게임의 법칙을 청산하지 않는 한, 노무현의 전쟁,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자.
그의 좌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네 탓이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기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라는 이름으로 화합을 말하려거든. 낙동강은 통해서 서로 흐른다.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지류를 넉넉한 가슴으로 받아들여 하나가 되고 대하가 되고 역사가 된다. 그래서 낙동강은 언제나 위대하지 않다.